안녕하세요. 11월 24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질라타는 AC 밀란행에 동의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렉터는 AC 밀란 관련돼서 이 질라탄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에이전트인 라이올라와 만났다고 합니다. 스포츠 메디아셋은 질라탄이 6개월 동안 25억을 받는 조건으로 AC 밀란행에 동의했다고 보도를 했고, 연장 옵션이 있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으며 AC 밀란은 아직 LA 갤럭시와의 협상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개인적인 합의만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구단 간의 합의가 없으면은 사실 가기가 어렵죠. 네. 아무래도 질라탄이 힘이 있다 보니까 LA 갤럭시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고, 네, 또 신인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질라탄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 나 좀 갔다 와야겠다. 나 질라탄이 말한다. 알바 다녀오겠다 하면 보내줘야죠, 뭐. 네. 올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질라탄이 세리아를 동경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물론 그 이전의 세리아와 지금의 세리아는 다르긴 하지만 본인이 뭐 사실 다 뛰어볼 만큼, 네, 다 뛰어볼 만큼의 그 또 세리아에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루카쿠는 무리뉴와 갈등을 일으키던 선수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루카쿠는 무리뉴가 최근 여러 선수랑 불화상열이 났던 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루카쿠가 말하길, 제 생각에는 감독님은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전 감독님과 다른 선수들의 사이가 어떤지 주의 깊게 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게 제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리뉴 감독과 논쟁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선수들은 성인이고 프로라면 스스로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면서, 잇따라 언론에 유출되는 무리뉴 감독과 선수들 간의 불화설에 자신 스스로는 불만을 드러냈으며, 또한 선수단의 자정을 요구했습니다. 고라하죠. 그러니까 이 루카쿠는 이 지금 맨유라는 팀의 명성에 맞지 않게 팀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경기력, 이런 거에 더 지금 화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겠죠. 아유, 내가 첼시를 갔더라면, 아유, 내가 원래 콘테가 원했던 것처럼 내가 첼시를 갔더라면 했겠지. 괜히 여기 와서 내가 내 커리어 조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아무튼 이 루카쿠도 이 승부욕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경기력이 뭐 루카쿠도 뭐 좋지 않은 거 맞는데, 그 집중력은 루카쿠가 모라타보다 훨씬 낫지. 뭐 또 있더라 해도.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앞치마를 두른 스몰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유의 수비수 스몰링은 맨체스터 지역 600여 명의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는 영국 여왕에게 봉사 부문에서 언성히어로 상을 받은 단체와 함께하며 노숙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고, 설거지도 하며 이 단체를 도왔습니다. 스몰링은 29번째 생일을 맞아 기부금을 모으는 트윗도 올리기도 했고, 그가 말하길, 저의 29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노숙자들을 위한 4천만원을 목표로 모금 중에 있습니다. 노숙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는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책임감과 즐거움을 함께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축구 좀 못하면 어떠냐? 그래, 진짜로. 축구 좀 못하면 어떠냐라고 말할 수는 있긴 한데, 축구 좀 못하는 애가 맨유에 있을 필요 없지. 축구 좀 적당히 하면서 착한 선수는 조금 더 다른 팀에 가도 돼요. 네. 맨유는 좀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있어야지.
이 갬성 유나이티드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갬성 유나이티드가 아닌데. 실력이 있어야지. 이 아스날의 이워비는 아자르를 일컬어 말하길 프리미어리그의 르브론 제임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스날의 스타 이워비는 아자르를 프리미어리그의 르브론 제임스라고 칭찬을 했고, 누가 이번 시즌 EPL에서 르브론과 비교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하길, 저는 아자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압도적이고 지금까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그러나 항상 이 선수가 탑급 선수냐고 물어본다면 주저하지 않고 아자르는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선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자르를 이 르브론 제임스와 르브론 제임스 얼굴 안 나온다. 르브론 제임스와 비교를 했습니다. 네. 칭찬이지 않을까요? 네. 르브론 제임스 우승했지. 클브에서도 하고 마이애미에서도 하고. 또 다른 데서 했나? 프로 와서? 발롱도르 수상자가 유출이 또 되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12월 3일 발표될 2018 발롱도르 수상자는 모드리치라고 언급을 하며 이 미리 유출된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모드리치가 될 거래요. 왜 이게 수상자가 노출이 되고 또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날도 없으니까 누가 받지 못해. 다 거기서 거기지. 모드리치 받든 은바페를 받든 은바페가 받든 바란이 받든 바란은 안 줄 것 같고. 네. 발롱도르는 사실 시상식만 가도 되게 영광인데. 어떤 상이 다 영광이겠지만 그래도. 마네는 리버풀과 장기 계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마네는 재계약에 관한 인터뷰로 말하길,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리버풀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너무나도 즐거우며 나에게는 오늘이 매우 훌륭한 날이고 그것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결정은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결정이었다라고 말하며 리버풀과 장기 계약을 맺은 것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마네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클럽도 한시름 났을 테고, 마네도 아마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이 들겠죠. 네, 이번 주말에 또 12시에 경기가 있는데 12시 00시에 중계가 있는데 마네가 또 한 건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임생 전 수원 삼성의 코치는 수원 삼성 차기 감독을 맡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축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원 구단은 서정원 감독의 후임으로 여러 후보군을 검토한 끝에 수원의 수석 코치를 지냈던 이임생 신임 감독으로 선임하는 안이 유력해졌다라고 합니다. 개인 업무차 해외에서 체류 중이던 이임생이 수원 구단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임 이임생 감독은 은퇴 직후인 2003년 12월 달부터 수비 전담 트레이너로 수원과 인연을 맺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원에서 수석 코치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임생은 자신이 좋은 결과를 냈던 싱가포르 리그로의 복귀 뉴스가 함께 뛰면서 그의 수원 감독설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임생이 감독 커리어 구림? 팸내에서 수원 구릴 것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국내에서는 없고 해외에서만 중국이랑 싱가포르가 있지.
안 받을 것 같던데 이 인생에. 다시 싱가포르 갈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는 나는 명장 소리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중국 리그 뭐 그때 감독 대행이긴 했지만 아무튼 그때 뭐 말아 먹었지만 수원이 생각 있으면 얘를 놓질 않지. 일단은 오피셜이 아니니까 오피셜 뜰 때까지는 기다려 봅니다. 근데 오피셜 뜨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뭐 아직까지야. 오피셜 아니니까. 영국 BBC에서 보도하길 리버풀은 스로잉 코치 토마스 그론마크와 계약을 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버풀이 스로잉 코치를 선임한 것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놀라운 영입 중의 하나였으며 심지어 클럽 감독마저도 토마스 그론마크를 영입하기 전까지 그런 이제 스로잉 코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음을 시인한 바가 있었지만 이 덴마크인 코치는 6개월간 수습 기간을 통해서 클럽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는 계약을 통해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영국 BBC에서 전했습니다. 스웨인 코치 이게 6개월 동안 이 어린 친구들을 좀 가르쳤는데 그 안에서의 좀 약간 향상된 능력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뭐 장기 계약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약 기간은 지금 맞춰준 것 같아요. 수원 삼성은 자이크로와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수원 팬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구단의 공식 용품 후원사인 자이크로와 상호 합의하에 후원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8 시즌 수원 삼성 용품 후원사로 참여한 자이크로가 2019 시즌까지 2년간 용품 후원 계약을 맺었으나 상호 합의하에 금년을 끝으로 해당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준 자이크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사업에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다시는 보지 말고 뭐 스포츠판에 나타날 거면은 축구판에 나타나지 마라. 아주 이 기업 이 브랜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뭐 시간도 맞추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 물량이 뭐 물품이 퀄리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떨어지는 거는 다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이크로 어땠냐고? 제일 안 좋았죠. 제가 K리그에서 여러 브랜드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았죠. 수원 삼성은 푸마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원 삼성이 푸마와 공식 용품 후원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방식으로 구단과 용품사, 공급사가 서로 상생하는 공동의 목표로 진행이 되며 구단은 최상의 퍼포먼스 실현을 목표로 하는 푸마의 용품을 착용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파트너십 계약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프로 구단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파트너십의 계약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7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푸마는 그 첫 시작이 축구와 푸마 아톰이었을 만큼 축구에 뿌리를 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이며 현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 독일의 도르트문트, 이탈리아의 AC 밀란 등 세계적인 명문 클럽들의 후원을 용품하고 있습니다. 용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푸마를 한 번도 뭐 입어보거나 신어보거나 써보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한때 약간 푸마 무슨 축구 런닝화라고 해야 되나? 스니커즈? 그런 게 잠깐 유행해가지고 제 친구 이제 사러 갔을 때 이제 잠깐 가본 거 말고는, 그러니까 괜찮은데 제가 약간 이런 거에 되게 좀 꼰대기질이 있나 봐요. 저는 약간 스포츠 브랜드 하면은 그냥 나이키, 아디다스가 제일 편하고 아디다스를 좋아합니다.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아디다스 불꽃 마크를 되게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돈 줄 거면은 아디다스랑 비슷한데 아디다스 사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 뭐 사실 푸마 다른 브랜드 사본 적이 없어요. 스포츠 브랜드를. 근데 뭐 좋다고 하니까. 여튼간에 푸마는 쫄쫄이가 아니에요. 네,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푸마는 다른 팀들 후원해주는 거 보면은 쫄쫄이가 훨씬 더 없습니다. 네. 뭐 잘하겠지 얘가 알아서. 아무튼 잘크로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네. 푸마는 저 마크 말고 그 뭐지 약간 곡선 마크 있잖아요. 푸마 그거는 좀 괜찮던데. 그거는 신발 같은 거 그거 이쁘던데. 제규어도 이런 느낌인가? 그 자동차 제규어의 마크도? 잘 몰라요. 네. 푸마 잘 모릅니다.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대구 FC 전용 축구 경기장이 완공에 다다랐습니다. 대구 FC의 홈구장으로 건설 중인 대구시 북부에 있는 포레스트 아레나가 위용을 점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4%로 내년 1월 19일 완공 예정인 포레스트 아레나가 옛 시민구장을 이제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재건축한 것이며 최대 수용 인원은 15,000명까지 되고 그라운드와 관중석 사이의 거리가 7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좌석도 한 2분의 1 반 된 거고, 이제 지붕도 반 정도 된 거죠. 네. 나머지 씌워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잔디는 일단 깔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겨울 잘 나면 되겠죠. 대구는 겨울에 날씨 어떤가? 여름에는 엄청 더운 거 알겠는데 겨울에는 어떻지? 대구가 따뜻한가? 겨울 안 가봤어요. 여름엔 가봤는데. 아니 그러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대구 살기 힘드네. 대구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든데? 대구 그러면? 대구는 대구가 동성로가 대구인가? 옛날에 무슨 동성로 시스터즈인가 해가지고 그 일반인 분들도 유명하신 분들 있었는데 노래 부르던 분들인가? 노래방에서? 옛날 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대구 하니까. 아니 미미 시스터즈는 그 가수고 실제 그 이제 코러스 하시는 분들이고 동성로 시스터즈 해가지고 일반인 분들 있어요. 일반인 분들. 연예인 말고. 옛날에 막 이것저것 예능 많이 했을 때. 그 노래 대결 예능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있었지.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골닷컴의 킨셀라가 말하길 첼시의 오도이가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리의 1군 팀의 모습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칼럼 허더슨 오도이는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으며 프리시즌 당시 졸라 수석 코치에게 칭찬을 정말 많이 들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리 감독 아래에서 고작 2번의 교체 출전만을 했었습니다.
사리는 컵 경기나 유로파에서 마저 미세한 변화만 주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오도이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첼시는 그를 남기길 원했지만 이미 바르셀로나, 레알, 유벤투스, 비아레알 등 그리고 최근 관심을 또 표현한 AS 모나코나 미넨 등이 있기 때문에 오도이가 첼시에서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이적을 선택할지는 현재 여러모로 이제 추측이 가능한 가운데 이미 유스 월드컵 동기였던 제이든 산초가 18살 나이로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휘젓고 있으며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성인 국가대표팀까지 데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도이가 그와 같은 비슷한 루트를 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저 나이 때는 그러니까 이 기다려야 되는 실력이라면 기다리는 게 맞지만 충분히 다른 팀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이순현 선수, 어린 선수라면은 나가서 뛰어야죠. 네. 백날 기다려봤자 아무 의미 없어. 못 뛰면. 뛰어야 배우지. 눈으로 해서 배울 거면은 벤치 있는 선수 다 잘하게? 말이 안 돼요, 말이. 도르트문트는 이번 주 일요일 파코 알카세르 완전 영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빌트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 도르트문트는 파코 알카세르의 완전 영입을 공식 발표할 것이며 이적료는 2,800만 유로 360억이고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 진짜 기근인데 공격수들 이 금액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자신의 팀과 딱 맞는 유형의 선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네. 아주 싼 금액에 도르트문트가 또 이런 재주가 있어요. 네. 싸게 들어와서 뻥튀기 잘 튀기고 아니면 애초에 뭐 그냥 조건 자체가 워낙에 좋게 데려와서 자기 팀 유형에 잘 맞게끔 또 녹아들게끔 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대단싸죠. 이강인을 1군에서 중용하라고 발렌시아 지역지에서는 현 마르셀리노 감독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스페르 데포르테는 바르셀로나 감독이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강인 그리고 라시치 그리고 조르디 에스코바 등을 관리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며 물론 어린 선수를 서둘러 중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강인은 내달 5일 열리는 에브로와의 2018-19 시즌 스페인 구강컵 32강 2차전에 또다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발렌시아는 지난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2차전을 치를 것입니다. 웨데가르드? 바르셀로나 유스? 누구? 할리로비치? AC 밀란에 있는 애? 걔 AC 밀란에서 요즘 뭐하냐 근데 진짜? 가긴 갔는데 뭐 얘기가 없네. 이강인 성공하면 좋죠. 네. 이거는 이제 미넨이 새로운 이제 버스를 얻게 되었다. 새로운 버스에서 이 선수들이 다닐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낮은 거야? 아니면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거야? 아우디네 버스가. 버스 아우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신기하구만. 신기하던데 되게. 이강인이 발롱도르 함 들어 올려줬으면은 뭐 그렇게 되면 좋긴 한데 너무 오바죠. 네. 오바죠. 네. 아니 뭐 1분이나 뛰면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막 그 이승우 하면서 넣으면서 막 저기 뭐 왼쪽에 네이마르, 가운데 공미에 이승우, 오른쪽에 메시, 뭐 탑에 그 수아레즈 해가지고 사람들 옛날에 막 그 정신병자 같은 포메이션 짜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응? 지겨 죽겠어 그런 거. 그냥 나중에 올라가서 하면 되지. 몇 년 뒤 뭐 한 대한민국의 스쿼드 하면서 막 바르셀로나 이승우 말하면서 막 발렌시아 이강인 이러면서. 토트넘의 손흥민. 지겨. 그게 왜 지겹냐면, 저도 했거든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옛날에 사코월드라는, 지금은 이제 되게 좀 약간 엄청 약해진 사이트인데, 옛날엔 되게 컸어요. 알싸만큼 컸어요. 거긴 사설 이제, 서버로 따로 둔 사이트였기 때문에, 이제 카페 사이트가 달랐지. 근데 거기서 이제 심지어 내가, 뉴캐슬 김태형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나서 우리가 워낙 성적이 좋았으니까 엄청난 그 해외 진출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앉아가지고 난 축구 팬이니까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정말 다 유럽 가겠지? 정말 유럽을 못 가서 안 되겠지? 막 이런 그 생각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월드컵 4강까지 갔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생각보다. 크로아티아 봐봐요. 크로아티아도 물론 이제 좋은 리그 뛰는 선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게 좀 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크로아티아도 결승까지 가가지고 뭐 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많은 이적이 있다라든지 그렇지 않았죠. 토토에서 땄냐고 뭘 따요? 토토에서 뭐 어떤 얘기야 그게? 사설 서버 늦게 들었어. 그래서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송종국 등은 꽤 희망을 준 편이었다고? 아니 뭐 그전에도 희망은 있었는데 뭐 굳이. 그 전에 희망은 안정환 다르지. 본인이 말씀하신 어디야? 뭐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송종국.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 네덜란드 리그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네덜란드 리그가 훨씬 잘 나가고 셌지만 그 이탈리아 그때 안정환에 비하면 째바리가 안 되죠. 네. 물론 그때 네덜란드 리그 진짜 인기 많긴 했는데 그래도 안정환이 뛰었던 이탈리아 리그에 비하면 짜발이죠. 어디를 어디다 비교합니까? 팀은 좋지. 팀은 다들 좋았지. 아인토벤에 뭐 팬으로 치면은 최강이죠. 많이 갔어요. 근데 그때 뭐 김남일도 네덜란드 리그 갔었는데 뭐. 영표 형이 네덜란드 갈 때 정말 좋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영평 팬이시군요. 네. 은골로 캉테는 첼시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계약은 2023년까지이며 캉테는 말하길 첼시와 계약 연장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난 2년 동안 좋았고 이곳에서 더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선수로서 발전을 했고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을 했으며 생각지도 못한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런던이라는 이 도시를 정말 매우 좋아하고 있고 이 클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오래 있고 싶다고 말하며 첼시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재계약을 해버렸어. 아마 아주 좋은 조건에 재계약을 했을 겁니다. 뭐 4억대가 넘는다고 하니까 에이전트가 여러모로 발품 많이 팔았어. 언플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첼시 입장에서는 캉테를 놓치기에는 너무 싫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게 어정쩡했으면은 이 정도의 막 뭐 파리 가네 어디 가네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예. 워낙에 핵심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언플은 뭐 사실 많은 선수들이 하는 거고 캉테 정도의 또 이제 중요도에 있는 선수라면
그 정도 언플은 뭐 기본이죠. 에이전트들이.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가 오늘 모두 끝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포털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조던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음성 파일을 따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다운받은 파일로만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운전 중에, 그 다음에 또 운동 중에 길을 걸으실 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